이어서 2부 시작합니다. 진짜 배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시사팩토리 100.3 금요파는 에피타이저라면 나울통이 바로 메인 디쉬. 울산 본격 지하 방송 시작합니다. 나울통에서도 계속해서 노오키 울산광역시 교육감과 함께합니다. You got two choices. Yes or no. 인터뷰. 왜 부끄러워하세요? 네. 노를 너무 크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네, 이렇게 자연스러운 분위기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네. 2부가 다들 오랜만이시라서 그렇죠? 네. 네. 네, 2부가 맞아요. 참 오랜만입니다. 2부 오프닝 멘트 정말 그리웠어요. 오늘따라 이동훈 변호사님이 생각나는 그런 하루인데. 그러네요. 네네. 오늘은 조금 더 높은 텐션으로 한번 2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오키 교육감과 함께 계속해서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2부에서는 조금 더 편안한 분위기로 그렇지만 1부보다 훨씬 더 내밀한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2부 진행 방식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Yes or No 인터뷰는 질문을 듣고 긍정의 의미인 yes 또는 부정의 의미인 no로 대답하면 되는데요. 부가 설명 없이 yes or no로 빠르게 외쳐주셔야 합니다. 딜레이 있으면 안 돼요. 바로 yes 혹은 no. 참고로 no 코멘트는 없습니다. 자세한 답변은 모든 질문이 다 끝난 뒤에 저희가 한 번 더 질문할 테니 그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속도감 있게 시작해보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울산교육청 코로나19 대응 잘했다. Yes. Yes. 이번에 지급한 2차 교육재난지원금에 이어서 3차 교육재난지원금도 계획하고 있다. No. 오. 그러면 지난번 나울통 교육학습 격차 편에서 비대면 교육과 관련해 쌍방향, 일방향 수업 차이에 대해 인터뷰 진행한 거 들어봤다. Yes or no? Yes. 오. 사립학교에서 진행하는 쌍방향 비대면 수업과 국공립에서 주로 진행하는 일방향 비대면 수업 방식에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 Yes or no? No. 오. 리얼미터가 지난 8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 교육감의 직무수행 지지율 긍정평가는 41.6%, 11월 9일을 기록했다가 이번 조사에서 6위로 상위권에 진입. 흐뭇하다. Yes. 이거 좀 민감한 주제일 수도 있는데 나 노키 정치적 도전 계속 있을 것이다. Yes. 와. 네. 청렴도 만년 꼴찌 울산교육청의 최상위권 도약은 내 덕이다. Yes. 네,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굉장히 속 시원하게 답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딜레이 없이. 네. 그럼 이제 저희가 몇 개 질문에 대해서 노유키 교육감께서는 왜 그렇게 대답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으로 지금 돌아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울산광역시 교육청 코로나19 대응 잘했다. 네. Yes라고 답했는데 네. 사실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을 하면 늦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사실 코로나19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그렇죠. 작년 초에 우리가 보건교사를 전 학교에 배치를 했고요. 예, 그것도 전국 최초로 배치를 다 했고, 네. 그다음에 조직 개편하면서 안전총괄과를 저희들이 이제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안전총괄과가 그 코로나19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마치 꼭 알고 있었던 것처럼 오. 그렇게 이제 준비가 돼 있었고요. 네. 그래서 보건교사를 전면 배치한 거에 이어서 저희들이 이제 학습 도우미도 있었고, 그리고 또 급식 도우미, 안전 도우미 하는 그 인력들을 추가로 많이 배치를 했고, 네.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교육재난지원금을 1, 네. 2차 전국 최초로 네. 저희들 지원을 했고, 또 사실은 수업은 좀 원격 수업에 대한 네.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초반에는 좀 우왕좌왕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원격 수업 지원센터를 신속하게 구성을 해서 네. 초등학습 구름이는 우리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의 초등교사들은 인기가 높았고 해외에서도 그 꾸러미 좀 구할 수 없냐 하는 그런 해외까지. 내용도 있었고 K에듀다. 그래서 좀 네. 준비 없이 맞았긴 했지만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보건교사 배치라든지 안전총괄과 신설이라든지 이걸로 좀 해서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할 수 있었다. 네네. 좀 아쉬운 거는 이제 3차 이렇게 대유행이 발발하면서 네. 맞아요. 학교 문을 못 여는 게 많이 네네. 아쉽죠. 예. 네네. 몇 개의 학교가 또 울산에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 보건교사 배치나 이런 것들은 그러면 코로나19가 이제 그 국내에 심해지기 전에 이미 계획이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교육부에서 주는 TO가 있습니다. TO 가, 그런데 그거는 네. 전 학교에 배치가 안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교육부에서 주는 TO 외에 왜 우리 울산교육청 예산으로 정원 외의 기간제를 이제 채용을 해가지고 전 학교에 배치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보건교사가 배치가 안 됐다 생각하면 네네. 학교가 굉장히 우왕좌왕했을 텐데 그렇네요. 전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돼서 학교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보건교사가 하게 되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습니다. 네. 괜히 잘했다라고 이렇게 자신감 있게 답변하실 그게 아니었네요. 근거가 네. 다 있었네요. 있었네요. 네, 네. 그러게요. 네. 그럼 이어서 또 뭐
네, 엄유미 작가께서. 두 번째 네. 질문에 저희가 3차 교육재난지원금 계획하고 있다에 노우라고 하셨어요. 근데 지금 사실 울산교육청에서 1차, 2차 모두 전국 최초로 지급을 하기도 했고 또 이제 그 교육재난지원금 발표 후에 지지율이 상승했다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고 또 많은 학부모들이 또 좋은 뭐 정책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3차는 왜 이제 계획을 하고 있지 않으신지. 예, 제가 yes or no 중에 선택하라고 해서 사실은 no라고 했는데 네. 만약에 이제 이런 학교에 전면적으로 등교를 못하고 원격 수업 상황이 또 도래를 하면 당연히 지급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런 상황이 안 오기를 간절히 그렇죠.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no라고 대답을 아. 했습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재난 상황이 다시 오게 되면 그럼요. 뭐 다시 네.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합니다. 네. 예. 근데 여기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이제 그 재난지원금은 보통 어떤 이제 자금에서 저희가 충당이 되는 부분인지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학교에 오면 학생들이 당연히 무상급식을 제공을 받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원격 수업이 진행이 되면 그 무상급식을 제공을 못 받기 때문에 그 네. 급식비가 이제 들지가 않죠. 그 네네. 대신 가정에서 애들 삼시세끼 네. 다 먹으니까 그쵸. 경제적 부담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제 네. 학교에 안 오는 동안 못 오는 동안 그 급식비를 모아놓은 게 있고요. 그럼 그것만으로 사실은 부족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우리 예비비에서 또 네. 보태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하는데 저희 울산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 한 번도 지급 안 한 그런 교육청도 있거든요. 저희도 1차, 2차에 이어서 이제 2번을 지급하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예산들을 다 모아서 그렇게 이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난번 나울통 이제 교육학습 격차편 이제 들어보셨다고 하셨는데 이거 들어보신 소감이 어떠신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네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때 아마 음성을 이렇게 뭐라 합니까? 네네, 직접 안 보여주고 네네 맞습니다. 네. 교사 한 분이 네. 나가지고 음성 변조를 네, 한답니다. 변조해서 예, 했어요. 해서 네, 맞습니다. 얘기도 해서 좀 생생한 얘기들이 어, 많더라고요. 진짜 네. 들어보셨네요. 네. 대본만 받아보셨으면 그거는 목소리를 그렇죠. 몰랐을 텐데. 맞아요. 그래서 네. 이제 저도 사실은 현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제가 막 뭘 이렇게 잘했다 또 이렇게 한다 하는데 실제로 또 그걸 실제 현장에서 겪고 있는 선생님들이나 또 학부모님 맞아요. 학생이 들었을 때는 아 저렇게 안 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현장 목소리가 그래서 굉장히 생생하게 다가와서 좋았습니다. 예. 근데 보통 교육 격차는 이제 학부모, 학생 입장인데 사실 선생님들이 얘기를 들어볼 기회가 많이 없어요. 네. 이제 교육감께서는 이제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혹시 어떤 이야기들이 오는 것들 있나요? 그럼 많이 듣죠. 이제 사실은 교육 격차가 있는 학생들은 반드시 그 개별 지도를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실현되기 힘든 그런 내용인데 저는 옛날에 가정방문이라는 걸 들어보셨죠? 네, 아, 네. 들어봤죠. 그래서 네. 가정방문이 어느 시점부터 없어졌어요. 맞아요, 그게 맞아요. 이제 네. 부작용도 있고 또 어. 사생활 침해는 이런 부분도 있어서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교육 격차를 보면서 좀 이럴 때 꼭 가정방문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도입은 안 됐지만은 이제 교육복지사가 있는 그런 학교들은 꾸러미를 들고 가정을 방문합니다. 물론 안에는 들어가지 않지만은 현관까지 가서 네네. 그 밖에서 이제 애들하고 대면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정 방문이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개별적으로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애들이 담임 선생님이 챙기든 아니면 상담 선생님이 챙기든 아니면 또 교육복지사가 챙기든 계속해서 이렇게 좀 소통을 하고 연락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원격 수업 동안에 사실은 굉장히 사고들이 많았습니다. 네, 뭐 우리가 뉴스에 나온 그런 화재 사건이나 이런 큰 사고도 있었지만은 네네. 실제로는 아이들이 너무 이제 스마트폰에 접속하는 시간이 오래되고 이 범죄에 이제 노출되고 이러면서 생기는 문제들도 사실은 많거든요. 언론에 다 공개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저는 원격 수업이 이제 실시간으로 쌍방향 수업을 늘리고 한다 하더라도 그걸로 다 메꿀 수 없는 그런 격차 문제에 굉장히 심각하게 네.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대면 수업이 좀 진행되도록 좀 빨리 코로나가 진정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질문했던 거죠. 그 사립학교에서 진행하는 쌍방향 비대면 수업과 국공립에서 주로 진행하는 일방향 비대면 수업 방식에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라고 했더니 노우라고 이제 교육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큰 차이가 없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마 그 큰 차이가 있다고 답변을 하신 분은 사립학교 중에서 초등 사립학교를 얘기할 겁니다. 네네. 그래서 초등 사립학교는 공립학교보다 이제 더 소위 말하는 대면 수업 수업 일수도 더 많다 이런 차이도 있었고 실제 또 쌍방향 수업도 공립학교보다 더 많이 하고 이래서 차이가 있죠. 근데 초등 사립은 사실은 선택해서 가는 경우보다 돈을 많이 들여서 네네. 가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제대로 수업을 안 하게 되면 그 학부모들이 사립을 안 가죠. 그러면 네. 공립으로 그렇죠. 전환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울산 같은 경우는 일단 사립 초등학교가 없고요. 네. 중고등학교는 사립학교를 선택해서 가지 않고 평준화 배정이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공사립 간의 차이는 없고 교사 개인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교사 개인이 이제 쌍방향 수업을 더 많이 한다든지 또 교사 개인이 이제 그동안 만나서 하는 수업 말고 비대면 수업 하면서는 좀 영향이 다르거든요. 네. 그 교사 개인의 차이지 그게 공사립 문제는 전혀 아니다. 그리고 이런 차이를 없애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교원 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 강화를 하고 있어서 네. 그게 공사립 문제는 특수 이제 초등학교 사립 문제에 국한되는 거기 때문에 네네. 공사립 문제는 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노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지금 너무 신기한 게 이 모든 지금까지 우리 2부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나온 답변들 중에 대본을 읽으신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현안에 맞아요. 대해서 이미 깨알은 파악하고 네. 계시고 그거를 따로 이렇게 자료 없이 얘기할 맞아, 수 있다는 맞아. 것 자체가 저는 지금 너무 놀랐거든요. 이게 네. 굳이 저는 이거 솔직히 칭찬하는 것도 아니고 네. 지금의 이런 팩트지. 팩트를 말씀드린 건 네. 너무 네. 신기하고 신기한 경험을 하고 있는데 네. 그래도 너무 저희 출연자 띄워주시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 변호사님이 달려오세요. 그래서. 네, 그 정도는 다 준비돼 있어야죠. 네. 그럼요. 좋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가 또 질문을 드렸던 건데 리얼미터가 지난 8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 노기 교육감님 직무수행 지지율 긍정평가가 6위로 네, 껑충 뛰었다. 뭐 껑충이라고까지는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네, 뭐 긍정적인 평가라고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네. 6위가 뭐 아주 앞선 건 아니고요. 4위로도 된 적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 울산이 약간 또 좀 보수적인 도시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좀 받을 수 있는 만큼 다 받았다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제가 이제 교육감 당선되면서 내세운 게 성적으로 줄 세우는 낡은 교육을 바꾸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 교육감부터 시작해서 단체장을 이렇게 성적으로 맞아요. 줄 세우는 이 조사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 평가가 반드시 뭐 또 아주 타당성 있고 객관적이라고 보기도 힘든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매월 조사가 돼서 발표가 되니까 신경을 또 안 쓸 수가 없고 네. 특히 이제 그동안 열심히 이제 이렇게 해오는 우리 직원들 있잖아요. 사기 네네. 진작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시민들의 그런 어떤 자존감이나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좀 이런 평가는 안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또 하고 있으니 우리가 뭐 하지 마라 할 수도 없는 거고 네. 신경이 쓰이는데 그래도 그나마 좀 평가가 괜찮아서 우리 직원들도 좀 힘을 내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예스라고 했지만 실제 이런 평가들이 좀 그렇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네. 네. 제 질문도 약간 성적과 관련된 질문인데 청렴도 만년 꼴찌 울산교육청의 최상위권 도약은 내덕이다라고 했을 때 이제 교육감님께서 이제 예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맞죠? 예, 이 부분은 아까 이제 여론조사나 네네. 이런 거하고는 상당히 다르고 청렴도 그렇죠. 평가는 상당히 객관적인 맞아요. 그 데이터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네. 이거는 네네. 상당히 근거가 있는 네. 그런 네.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울산교육청 하면은 제하위 만년 예, 꼴찌. 부패 비리 이런 말이 따라다니고 그렇죠. 그 네. 청렴도 평가에서 항상 최하위를 기록을 했거든요. 왜 최하위였어요, 그 전에는? 그 이제 이게 교육 전체가 이제 뭐 네. 부패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네. 이제 교육감이 부패 비리 이런 아. 문제 관계가 네. 있어서 상당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청렴도 평가는 교육감이 어떻게 하느냐가 상당히 관계 있기 때문에 아. 내덕이다 그렇구나. 제가 예스라고 말씀을 그래서 드렸는데 내덕이다. 예, 예. 선뜻 예스. 이거는 제 의지가 이제 상당히 강력하게 작용을 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일환으로 어떤 정책을 이제 펼쳤냐 하면 네. 부패 비리와 관련해서 뭐 아주 강력하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네. 우리가 금품이나 향응 수수에 100만 원 이상이면은 그 스트라이크 아웃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울산교육청은 10만 원 이상의 와. 금품 수수나 향응을 제공받으면 아웃되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만큼 네. 그렇게 강력하게 이제 처벌 조항을 일단 도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민의 눈높이로 공무원들 눈높이가 아니고 시민의 눈높이로 감사를 하는 청렴 시민 감사관제를 제가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그 요구 수준이 높거든요. 그래서 청렴 시민 감사관제를 2019년부터 이제 도입을 해서 1기가 마치고 이제 2기가 올해부터 또 시작하거든요. 네. 그게 있고 또 공익제보센터라고 해서 좀 제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그게 이제 공무원 내부도 그렇고 시민들이 쉽게 제보할 수 있어서 그 제보된 내용을
옛날에는 그 제보를 했는데도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또 비리가 있어도 제대로 처벌도 안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굉장히 불신이 컸는데 쉽게 제보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감사하고 거기서 문제가 됐던 경우는 엄격하게 처벌하는 이런 걸 이제 도입하다 보니까 아 말만 하는 게 아니구나. 원래 원스트라이크 아웃은 모든 교육감이 다 내놓은 공약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걸 집행을 하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건 신뢰의 문제고 그래서 엄격하게 집행을 하기 때문에 아 한다면 하는구나.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는 그런 분위기가 됐고 특히 이제 작년에 청렴도 평가에서 여러 평가가 있는데 외부 청렴도라는 게 있습니다. 네. 또 내부 청렴도도 있고 이러지만 그 모두 다 평가가 굉장히 좋았고 외부 청렴도는 그 우리 교육청하고 이제 일정하게 사업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네. 사람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뭐 그런 부패에 연루됐나 하는 것도 물어봤고 네. 또 주변에 부패와 연루된 걸 들었냐 카드라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청렴도 평가에서 최상위권에 이제 네. 달성되게 되었습니다. 네, 조금 예민할 수 있는 질문이었는데요. 정치적 도전 계속 있을 것이다. 예스라고 하셨는데 물론 교육감 자리도 정치적 자리이기 때문에 네, 그럼요. 물론 네. 2022년에 이제 지방선거가 다시 돌아오는데 예. 네,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신 건지 네. 뭐 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뭐 어쨌든 정치적 도전을 계속한다는 말은 열린 태도로 그렇죠.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네. 막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네. 제가 도전은 계속할 거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정치적 도전이라는 거는 꼭 뭐 출마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뭐 또 다른 여러 가지도 있을 수 있다는 판단으로 제가 열어놨습니다. 아예.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은 여기까지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yes or no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그 이제 노교육감님 전체적으로 오늘 나올통 오랜만에 출연해 주셨는데 이 소감 한마디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사실은 방송 언론사에 인터뷰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좀 다이나믹한 어떻게 다이나믹합니까 저희가? 예민한 질문도 많고요. 아, 또 네. 어떤 질문을 할지 네. 모르는 돌발 질문도 많고 그렇죠. 네. 그런 좀 살아있는 이런 프로그램이라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마지막에 또 예. 좋았다고 해주셔서 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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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팩토리 100.3 금요판과 나올통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전준모 엔지니어, 음악의 길기판, 진행의 조강래, 이태인, 엄유미, 엄효빈, 책임의 김성광이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모두라고 말하면 다들 안녕이라고 외쳐주세요. 모두 안녕.